울산 선거 개입 사건, 제가 본 판결문 중에서는 사상 최악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황운하 청장이 선거 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검찰이 이거 소명 안 된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경찰이 또 보안 수사 안 하고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보내버려요. 문재인 청와대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에 보고된 횟수가 무려 18번입니다. 결국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고 김기현 현직시장이 낙선을 했습니다. 또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수사하고 이런 상황 없었으면 이 결과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오늘의 판읽기도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제가 한 10년 가까이 법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본 판결문 중에서는 사상 최악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 사건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이게 지금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이제 등장인물이나 이런 분들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송철호, 당시는 변호사였습니다. 송철호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30년직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를 알려지긴 했는데 시장 선거 나가려고 보니까 일단 울산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당적을 여러 차례 바꿨어요. 선거 앞두고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때 현역 시장이 누구였냐?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기현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을 꺾어야 되는데 당내 경선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태에서 이 송철호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냐. 캠프에 그 송병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울산시 공무원을 오래 하고 퇴직한 사람이에요. 이 송병기를 통해서 김기현 시장의 그 비리 첩보를 수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2017년 9월 황운하 씨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습니다. 황운하가 누구였냐? 당시에 울산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송철호 씨가 그때 당시에 어떤 직함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황운하 당시 청장 입장에서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그리고 여당의 유력 시장 후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나자는 제안이 들어오니까 자기 캠프 사람인 윤모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황운하가 인사가를 온다는데 만나볼까?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기 자료를 줘 보이소. 라고 실제로 이렇게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울산의 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 여기에서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이 송철호 씨의 수사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선거 출마 앞두고 그 지역의 경찰청장한테 상대 후보, 더군다나 지금 현역 시장에 대해서 수사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청와대까지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철호 씨가 누굽니까? 대통령하고 30년이 친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전략을 쓰느냐? 이 수사를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서 경찰에 독려하면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이 적폐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선거 유리해지겠네. 이런 상황을 기대를 하고 그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송병기 씨가 2011년 9월에 그 자기 원래 알고 지냈던 그 민정비서관실에 행정관이 있습니다. 문혜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전에 우리가 제보했는데 김기현 수사가 경찰에서 잘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 문혜주 씨가 그러면 문서로 정리해서 줘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지금 이 시작부터 문제인지부터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문서로 정리해달라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싶지만은 절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는 민정비서관실이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첩보 수집해서도 안 됩니다. 임명직인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공기업 임원 사장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특감반에서 이제 비리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출직은 왜 못하게 하냐? 이게 잘못하면은 민간인 사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건 작성해서 줘보이소라고 하니까
송명기 씨가 또 문건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청와대 진정사건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뭐냐면은 김기현 시장의 이제 비위 내용이에요. 김기현 최측근이 뭐 시장한테 청탁을 했다. 그래서 시장 지시로 그 아파트의 건설 현장 있는데 그 소장한테 지역 건설업체 이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어떤 시행사 대표한테 찾아와서 내가 당선되면은 인허가 문제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30억 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는 입장을 싹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중대한 범죄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이 문해주 행정관이 그대로 올려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각색을 합니다. 제목을 바꿔요.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렇게 하고 또 사실 아까 지역 건설업체 이용하게끔 뭐 시장이 뭐 지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울산시 조례에 따른 거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하게끔 해서 어떤 지역 산업을 키우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거 합법적인 거라 수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내용은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30억 요구했다는 부분도 원래 문건에는 뇌물수수 요구, 불법 토지 수용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인허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 토지 수용을 했다라고 마치 지금 시장에 이런 형제들이 비사실이 있는 것처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첩보를 만듭니다. 청와대에서. 이거 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첩보 만들어서 내려보내려고 만들었겠죠. 근데 바로 내려보낼 순 없고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냥 이 첩보가 올라가기만 해서는 뭐 목적 달성을 못하겠죠. 내려가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 네이밍이 처음에 청와대의 그 울산 하명수사 라고 그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첩보를 내려보내는데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보내면 문제될 수 있다라고 백원우 씨 당시 민정비서관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반부패 비서관실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왜 반부패를 했냐면은 반부패가 공식적으로는 검경을 관할하는 곳이거든요. 조금이나마 덜 위법해 보이게 반부패실을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반부패 비서관, 당시 박형철 비서관한테 뭐라냐면 이거 울산 지역에 이거 파단 얘기예요. 근데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민기적거려요 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박형철 비서관 어떻게 생각이 됐겠습니까? 이 사람 검찰 수십 년 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이거 위법한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려보내요. 왜냐하면은 백원우 요구를 거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백원우 비서관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떤 입지였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찐문에 가까운 청와대에서 운동권 라인의 핵심이고 그리고 재선 의원까지 지냈죠. 그러니까 이 요구를 거절을 못하고 경찰청에 하달을 하고 경찰청은 이거를 울산지방경찰청에 다시 내려보냅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뭐가 내려갔다. 이거 경찰 입장에서 건성건성 넘길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경찰들도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일단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라고 한다면은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노리고 첩보를 내려보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울산청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황운하 청장이 2017년 8월에 부임을 하면서부터 정부 경찰들한테 정부 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적극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20일 날 송철호 후보하고 만났죠. 그리고 나서 김기현 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을 아예 노골적으로 독려를 합니다. 김기현 형하고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건 고소한 사람이 있다는데 고소인하고 관계 어떤지, 30억 각서가 있다는데 이거 확인해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하는 데가 이제 지능수사대거든요. 그 지수대장이 지능 3팀장한테 청장이 지시했으니까 이제 경위 파악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건 알아보니까 어떤 거였냐면은 고발인이 몇 차례를 갖다가 그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이에요. 뭐라고 고발을 했냐? 공무원이 이거 지금 그 개발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막 변경을 해서 내 토지를
그냥 맘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나 보상금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거 내용 대략 들으면 짐작하시겠지만은 이런 류의 고발 사건들이 민원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불기소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30억 각서, 이거는 뭐 알아보니까는 이 사람의 아파트 시행업자입니다. 이 고발인이.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 내가 다 해가지고 분양 완료되면은 30억 원 줄게라고 이제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서를 자기가 써가지고 이거를 역으로 김기현 시장 형제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들여다보니까 이거 별거 없네. 이거 뭐 수사할 것 아니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앞전에 고발인이 고발한 사건 있죠. 이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운하 청장이 어떻게 하냐. 2017년 10월 10일 기수대장하고 기능 3팀장을 갖다가 그거를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 수사 의지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발장에 이 김기현 형제들이 인허가 대가로 30억 받기로 했다는 용역계약서가 첨부돼 있는데 이거 수사했냐? 자, 30억 각서, 이 용역계약서 아까 어디서 나왔죠? 청와대 첩보 만들 때 나왔죠. 그 얘기를 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얘기 됐냐? 청장이 고발인 만나서 수사가 미진한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라. 굉장히 이거 좀 이례적인 짓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대장이 고발인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지금 경찰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청장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 용역계약서 그거 참고자료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범죄사실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사실은 뭐예요? 지금 공무원이 토지 수용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보상금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억의 용역각서는 무관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각서 자체가 고발인이 써가지고 협박용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지급도 안 됐고 이거를 굳이 처벌하자면은 변호사법 위반 그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선거 앞둔 시점에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라고 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조사해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보고를 한 경찰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황운하 청장이 너네 허위 보고했어. 용역계약서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전부 다 다른 경찰서로 다 전보시켜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사 맡은 이 경찰도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인사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감찰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하고 지금 저 사람 특히나 지수대장 승진이 임박했는데 다른 경찰서로 보내는 거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수용을 해가지고 지수대장은 수사 2계장으로, 경위는 울산 남부경찰서, 경사는 울산 중부경찰서로 결국 그렇게 좌천성으로 인사발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울산 청내에 어떤 분위기가 확산이 되겠어요. 아, 이거 부당한 짓이라도 이거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사상 불이익이 있겠구나.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대장 그리고 팀원들 날려버리고 후임자가 왔겠죠. 이 신임 지수대장이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되게 부적절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좀 설계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관여한 사람이죠. 송병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사건 원점에서 재검토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건은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사건은 지수대 전체가 공동 대응하세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신속하게 지휘 안 한다고 해서 어떤 경위를 파견을 받았는데 이 경위는 또 고발인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도 이거 좀 부적절한데요 라고 반대를 했지만은 사건을 맡깁니다. 앞서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첩보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그 첩보가 울산청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2018년 1월이에요. 청와대가 제목도 바꾸고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막 그 단정적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 첩보를 황운하 청장이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건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김기현 현직 시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피해자 명단을 전산해서 이름을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또 어떤 것도 있었냐? 그 송병기, 나중에 울산 부시장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김형수라는 가명으로 울산 경찰이 조사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김형수라는 사람을 어떤 시행업체 운전기사인 것처럼, 그래서 현직 시장이 뭐 이런 비위가 있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하게 한 거예요. 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소명부적으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실 건이 안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보안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예요. 검찰이 이거 소명 안 된다라고 기각을 했는데 경찰이 또 보안 수사 안 하고 이거 기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보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선거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막 연일 기사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일보,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청 내 비서실과 관련 부서 전격 압수수색, 부산일보에서는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구속영장 신청.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실 뭐 증거도 없고 그래서 영장 청구 안 하고 했는데도 계속 영장 신청, 압수수색 이런 기사가 나는 겁니다. 이 수사가 지금 울산청장의 관심사이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관심사이겠어요? 바로 문재인 청와대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에 보고된 횟수가 무려 18번입니다. 이 보고 횟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경찰청에서 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가장 많이 보고한 사건이 이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보고의 내용을 봤을 때도 압수수색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정도냐면은 3월 16일 오후 울산시청 등 2개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예정, 비서실장, 국장, 휴대폰, 컴퓨터, 하드, 업무노트 등 압수 예정. 압수수색 결과도 아니고 압수수색 예정, 그리고 어느 물품을 압수수색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수사 상황 중에서도 찐 비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까지 청와대에 보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첩보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반부패실로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거를 갖다가 백원우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도 보고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이름이 판결문에 6번이 등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당연히 송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어요? 선거운동에 잘 활용을 하겠죠. 수사착 수사실 보도되니까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3월 27일 날 23년 독점 권력이 오늘의 김기현 시장 측근과 신인척 비리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적폐를 반드시 해결하고 울산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결국 선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에 당선이 됐고 김기현 현직 시장이 낙선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결과냐면은 선거 초반하고 한번 수치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선거 초반에 여론조사 수치로 봤을 때 2018년 2월에 한국갤럽조사입니다. 김기현 시장 40% 그리고 송철호 후보가 19.3%예요. 근데 이게 압수수색 이후에 어떻게 뒤집어지냐. 4월 17일 날 김기현 시장 29.1%, 송철호 41.6%로 역전이 된 거예요. 첩보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수사하고 이런 상황 없었으면은 이 결과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이 돼서 당시 송철호 시장이 징역 3년, 송병기 씨가 징역 3년, 황운하 징역 3년, 백원우 징역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황운하 장시청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들 좌천시킨 거 그건 이제 별도로 선고받아서 합쳐서 3년이고요. 박형철 당시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문혜주 행정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순히 죄를 인정했을 리가 없겠죠. 다 무죄 주장했습니다. 근데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 부분 짚어드릴게요. 먼저 송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때 2017년 9월 20일 날 황운하 씨 만날 무렵에는 내가 그 선거 출마할 생각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뭐 당선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2016년에 총선에서도 문재인이 울산으로 내려와서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잖냐.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당적을 여러 번 옮겼다고 그랬죠. 송철호 씨가. 민주당 복당한 게 2017년 4월인데 그때부터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됐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거 출마는 예정된 거다라고 반박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이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판결문에 14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송철호, 황운하 두 사람 공이 다 내가 수사청탁 한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이거 30억 각서, 이거 담당 수사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황운하 씨 당신이 이거 내용 조사 알아보라고 지시 내렸지 않냐. 그리고 경찰관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고한 적이 없는데 이 청장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 증언을 했어요. 이런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2017년 9월 20일 날 송철호 이하고 황운하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수사청탁을 공모를 했고 수사청탁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까 제가 앞서 그 사투리 연기했던 그 캠프의 윤모 씨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여기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어요. 송철호가 황운하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김기현 자료 가지고 가라고 했다.
송철호가 황운하한테 만나고 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뭐 들었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운하 청장 뭐라고 얘기했냐? 그 아까 경찰관들 자처시킨 거 있잖아요. 이거 부당자처는 아니다. 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용역계획서 없다고 허위보고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게 이 사람들 인사권 행사에서 내려보낸 거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용역계약서 없다고 한 거 이거 허위보고 아니다. 이거 경찰들 실제로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아까 고발사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장 형제의 비위가 아니었다고요. 공무원들이 내 토지 불법 수용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발 사실하고 관련이 없고 참고 자료 저 끝에 있었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위 보고 아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천을 했냐? 이거는 이 수사를 위한 이건 부당 자천이다라고 봤었고, 그리고 이 지수대 팀장도 이 자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무 이례적인 발령이라서 직원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이런 좌천 인사를 계기로 청장의 관심 사건을 제대로 처리 안 하면은 인사 불이익이 있겠다. 이런 인식을 이 직원들이 갖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 정보가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다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정말 길고 긴 재판이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관권 선거를 하게 되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거라는 게 뭐예요? 유권자가 있는 그대로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인데, 저렇게 관이 나서서 경쟁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경쟁 후보에 대해서 적폐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선택의 왜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양형 이후에 뭐라고 썼냐? 황운하, 백원우, 박형실, 문혜주는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경찰의 수사 기능과 대통령 비서실의 감찰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을 했다. 그리고 송철호, 송병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선거 개입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될 경찰 조직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라는 양형 이유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1심 결과고 2심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심에서는 법원이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선거 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들어서 궁금한 이슈가 여기 뭐 조국도 나오고 임종석도 나온다는데 도대체 어디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하명사 관련해서 등장을 해요. 그 가공한 첩보가 선임행정관한테 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한테 가고 그게 이제 지금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이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또 첩보가 올라갔죠. 청와대로. 이렇게 해서 하명서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인지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당시 수석 이름이 6번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임종석 전 실장은 후보 매수 관련해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송철호가 2017년 10월에 청와대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임동호한테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처음에 불기소가 됐었어요. 범행에 가당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아까 뭐 송철호, 송병기, 뭐 황운하 이런 사람들처럼 구체적으로 뭐 이런 하명사나 공약 개발에 공모하는 뭐 이런 증거는 뭐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불기소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게 2021년 4월인데요. 지난달 18일 날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불기소 처분 이거 문제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33개월 만에 재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난 7일 날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청와대 내부 자료 확보하려는 거니까 아마 당사자 조사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결과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제목이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그리고 시작점이 어떻게 보면은 송철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내 소원은 송철호 당선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이거 몰랐을까? 그거 왜 수사 안 되지?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사라는 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처벌받는다 보세요. 아까 행정관이 첩보 가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첩보 전달받은 반부패 비서관까지 처벌이 지금 1심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비서실장까지도 불기소 처분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공모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윗선과의 공모를 순차적으로 입증해야지 아마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원활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무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 반대해가지고 수사팀이 기소 전날만 해도 3차례 걸쳐서 그 기소 의견 올렸는데 다 지금 결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 수사팀 간부들하고 불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기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기소되고 나서 수사팀 검사들 몇 차례도 좌천 인사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원에 와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졌냐? 그것도 힘들었어요. 김미리 부장판사가 본 재판을 갖다가 지금 한 번도 안 열고 15개월을 계속 안 열은 거예요. 계속 변호인들이 이거 공소사실 이거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거 증거 빼주세요. 그럼 이거 받아들이느라 본재판을 안 열고 10여 개월을 보냈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부 구성 바뀌고 본재판 날짜 잡히니까 갑자기 휴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늘어지고 3년 10개월 만에 이번에 작년 말에 1심이 나온 겁니다. 자, 그 사이 어떻게 됐어요? 그 선거로 당선된 송철우 시장 임기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지방선거 출마해서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소된 상태에서도 국회의원이 됐던 황운하 의원 임기 다 채워갑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불출마하고 조국혁신당에 지금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사상 최악의 재판 지연의 결과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결국 유죄 판결은 났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느끼는 고사성어가 있었어요. 하늘의 그물이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은 결국 빠뜨리는 게 없다.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이 사건을 돌아봤을 때 청와대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경쟁 후보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를 내려보내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결과가 뒤바뀌고 이런 일은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정파, 어떤 후보에게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재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